네, 안녕하세요. 슬랙슨의 김진구입니다. 먼저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AI 기반 요구사항 및 테스트 추적성 확보 2026년 SDLC 전환의 핵심 조건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점점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규제와 품질 기준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AI를 활용한 요구사항과 테스트의 추적성 확보 및 개발을 프로세스에 녹여들게 하는 것은 앞으로 조직의 SDLC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핵심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이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가장 실질적인 접근 방법을 3가지 세션으로 나누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션 1과 2에서는 트레스타 스페이스의 기능과 데모를 각각 보여드릴 예정이며 세션 3에서는 2026년 SDLC 전환이 기준인 에이전틱 SDLC 아키텍처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웨비나를 통해 AI 기반 SDLC 전환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조직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필수 전략이라는 점을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스타 스페이스의 기술 설명을 맡은 슬랙슨의 이건우입니다. 오늘은 트레스타 스페이스가 제공하는 AI 기반 요구사항 및 테스트 자동화 플랫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흐름은 이렇게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구사항을 관리할 때 어떤 한계가 있는지 짚어보고, 이어서 트레스타 스페이스가 어떻게 AI를 활용해서 요구사항을 분석, 생성하고 그 결과를 자동으로 연결하며 관리하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기존 요구사항을 관리할 때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 4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사일로의 발생입니다. 워드, 엑셀 같은 도구를 쓰다 보니 요구사항, 테스트, 변경 이력이 서로 다른 곳에 흩어져 저장됩니다. 그래서 정보가 서로 연결되지 못하고 말 그대로 섬처럼 고립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품질 편차입니다. 요구사항의 대부분 자유로운 문장 형태로 작성되기 때문에 작성자마다 표현 방식도 다르고 들어가는 디테일 수준도 제각각이라 일관된 구조를 적용하거나 공통된 검증 규칙을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추적과 누락 위험입니다. 상위 요구사항, 하위 요구사항,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 사이의 링크를 사람이 직접 설계하고 수동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이 작업을 계속 수작업을 하다 보면 커버리지 홀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번째, 문서 추적의 어려움입니다. 요구사항 관련 문서들이 별도의 저장소에 흩어져 있거나 틀 안에는 그냥 파일 링크만 걸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서를 찾아보려면 여러 시스템과 폴더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일이 검색하고 열어봐야 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반복됩니다. 이제 방금 말씀해드린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 소개해드릴 솔루션이 바로 트레스타 스페이스입니다. 트레스타 스페이스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AI 기반 요구사항 및 추적성 관리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요구사항을 목적으로 쌓아두는 도구가 아니라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테스트, 설계, 코드, 외부 문서를 하나의 그래프로 연결하고 그 위에서 AI가 계속 분석해주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전체 시스템까지 융합된 하나의 요구사항을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트레스타 스페이스 플랫폼의 구조를 크게 4가지 레이어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AI 리ኳ이어먼트 및 테스트 케이스 레이어에서는 AI가 요구사항을 분석,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 테스트 케이스까지 함께 생성하는 AI 스펙 에디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트레이서빌리티 레이어는 요구사항, 테스트, 설계, 코드 사이의 추적 링크를 관리하고 AI가 누락된 링크나 브리치를 찾아줍니다. 이제 세 번째는 파라미터 레이어로 반복적으로 쓰이는 수치, 규격, 성능 지표를 파라미터로 정의해 여러 요구사항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제 네 번째 베이스라인과 리뷰 레이어는 특정 시점의 스냅샷을 베이스라인으로 묶어 버전 및 변경 이력과 리뷰 및 승인 프로세스를 관리합니다. 이제 정리하면 이 4가지 레이어가 함께 돌아가면서 요구사항부터 테스트 추적, 변경 관리까지 한 플랫폼에서 통합적으로 다루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I 요구사항 생성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트레스다 스페이스는 docs나 reqif 같은 파일의 형식을 그대로 임포트하면 AI가 문맥을 읽어서 요구사항 아이템으로 자동 분해해 줍니다. 이렇게 아이템으로 쪼개진 뒤에는 AI가 문맥을 분석해서 요구사항을 보완 및 재작성해주고 인코지나 이얼스 같은 규칙을 기준으로 품질을 검사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다시 reqif, docs 같은 형식으로 익스포트해서 기존 툴이나 외부 파트너와도 손쉽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문서를 아이템 단위로 쪼개 놓으면 이제 AI로 요구사항을 실제로 생성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AI 생성을 실행하면 본문 내용을 읽고 요구사항 문장을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그 결과를 아이템 단위로 하나씩 보여줍니다. 이때 어트리뷰트 영역에서 타이틀 등 여러 아이템 수준에서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아이템 타입입니다. AI로 생성할 때 이 내용을 requirement로 만들지, 테스트 케이스로 만들지, 아니면 다른 타입으로 만들지를 선택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타입별 트레이스 구조를 맞춰가면서 요구사항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용자는 검토 후 Accept 버튼을 눌러 정식 아이템으로 확정을 하고 일부는 수정하여 스타일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클러드, GPT 계열, 라마 계열 등 여러 종류의 LLM 중에서 선택하거나 이제 퍼블릭 LLM을 쓰거나 온프레미스 환경의 자체 LLM을 연결하는 식으로 팀 상황에 맞게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테스트 케이스 자동 생성 기능입니다. 트레스다 스페이스는 요구사항 자체를 AI로 만들어 줄 뿐 아니라 그 요구사항을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 케이스까지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특정 요구사항을 선택한 뒤 이 요구사항을 검증할 테스트 케이스 만들어줘 라고 커맨드를 실행하면 이제 타이틀, 설명, 선행 조건, 테스트 절차, 기대 결과를 한 번에 생성해 줍니다. 여기에서도 어트리뷰트 영역을 통해 팀에서 정의해둔 커스텀 속성을 함께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요구사항이 어떤 테스트 케이스와 연결되는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Accept 버튼을 누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중요한 점이 생성된 테스트 케이스가 원본 요구사항과 자동으로 트레스드 링크가 걸린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요구사항 변경 시 영향 범위와 실제 검증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트레이서빌리티, 즉 추적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트레스다 스페이스의 추적성 기능은 4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트레스 지원입니다. 요구사항과 테스트 케이스, 요구사항과 설계 문서 등이 모두 트레이스 링크로 연결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서게스트 트레이스로 AI 제한 링크입니다. 트레스다 스페이스에서는 AI가 의미 기반으로 연관성을 분석하고 트레이스 후보를 자동으로 제안해줘 링크를 설계하고 유지하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트레이스 그래픽 뷰입니다. 모든 요구사항, 테스트 설계, 산출물을 하나의 그래프로 시각화해서 서로 간의 의존 관계와 커버리지 상태를 한 화면에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기반 누락 탐지입니다. AI가 전체 트레이스 구조를 보면서 테스트가 없는 요구사항 등 커버리지 홀을 자동으로 찾아 알려주기 때문에 사람이 눈으로만 찾다가 놓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퀄리티 체크로, 즉 요구사항 품질 점검 기능입니다. 트레스다 스페이스는 단순히 문장을 생성하는 데에 끝나지 않고 이얼스나 인코지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문장의 구조와 의미를 AI가 분석하고 품질을 진단한 뒤 개선된 문장을 재현해 줍니다. 구체적으로는 문장 안에 주체, 행동, 조건, 결과가 명확한지 아니면 애매한 조동사가 쓰이고 있는지 같은 모호한 부사 형용사가 들어가 있는지를 점검해 가이드라인에 맞춰 품질 진단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팀 전체의 요구사항 품질이 특정 직원의 경험이나 감에만 의존하지 않고 AI 기반 퀄리티 체크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균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방금 보셨던 퀄리티 체크와 트레이서빌리티가 결합되어 AI가 추적 관계를 자동으로 정리하는 방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트레스다 스페이스에서는 요구사항, 테스트, 설계 산출물이 트레이스 그래픽의 노드로 표현되고 AI가 이를 분석해 필요해 보이는 추적 링크를 서게스트 트레이스로 제안합니다.
이때 AI는 단순 유사도뿐만 아니라 테스트 부족 등 커버리지 홀도 함께 탐지합니다. 이렇게 품질 검사, 의미 분석, 트레이스 그래프로 결합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일이 링크를 설계하지 않아도 추적 관계가 반자동으로 정립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AI 기반 요구사항 분석 및 생성을 보겠습니다. 트레이스.스페이스는 requirements 및 텍스트 케이스 같은 아이템 타입 규칙을 지켜지는지 자동으로 검사하게 되는데, 이 규칙을 빨간 박스와 같이 non-compliant 경고를 띄워서 이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라는 경고창이 뜨게 됩니다. 이제 경고 박스를 자세히 보면 description, priority 등 어떤 필드가 비어 있는지를 리스트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사용자는 어드나 AI 제너레이트 버튼을 누르면 AI가 자동으로 작성해주며 틀린 내용을 AI가 마음대로 써놓는 것이 아닌 비어 있으면 안 되는 필드만 골라서 채우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AI 기반 요구사항 분석 및 생성을 구조적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왼쪽 화면은 아이템 타입 정의입니다.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타입을 정의하고 각 타입마다 아이덴티파이어, 코드와 필드 구성, 퀄리티 체크 적용 여부, AI가 참조할 지침을 미리 설정합니다. 이 타입은 어떤 속성과 규칙을 가진다를 선행 정의해 두고 AI가 문장을 읽을 때 이를 기준으로 의미 기반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오른쪽 이미지는 AI 임프루브먼트로, 여기서 AI가 요구사항 문장을 읽고 문장 구조나 모호한 표현을 분석한 뒤 의미를 유지하며 일관된 문장을 개선하며 하이라이팅된 변경 내용을 분석하고 원하는 버전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파라미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능은 요구사항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값이나 속성을 변수처럼 따로 정의해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수치에 대해 값을 파라미터로 등록하면 나중에 기준을 바꿔도 파라미터만 한 번 수정하면 연결된 모든 요구사항에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관리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숫자뿐 아니라 규격, 인터페이스, 성능 지표처럼 프로젝트 전반의 기준값도 파라미터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UI는 요구사항 문장 안에 수치값을 파라미터 객체에 연결해 재사용하고 추적할 수 있게 해주는 화면입니다. 이미 정의된 파라미터가 있으면 자동으로 추천 리스트에 나타나 선택만 하게 되고, 없으면 아래에 New 파라미터 버튼을 새 파라미터 정의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베이스라인입니다. 기능은 프로젝트 진행 중에 특정 시점의 요구사항과 테스트 케이스 상태를 스냅샷처럼 저장해두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이후 변경 내용을 비교할 수 있고, 당시 고객과 어떤 내용에 대해 합의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기준선이 됩니다. 트레이스.스페이스에서는 선택한 아이템과 각 버전을 골라 하나의 베이스라인으로 묶을 수 있고, 한번 만들어진 베이스라인은 이후 내용을 바뀌더라도 그 시점의 요구사항 텍스트와 트레이스 링크 구조를 그대로 보존합니다. 예를 들어 PDR, CDR 같은 주요 리뷰 시점마다 베이스라인을 만들어 두면 현재 상태와 과거 상태를 쉽게 비교하고 어떤 요구사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베이스라인은 프리즈를 해서 변경 불가능한 상태로 잠글 수 있고, 읽기 전용 스냅샷에 그치지 않고 베이스라인 자체를 기준으로 리뷰를 생성 및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도구보다 더 유연합니다. 필요 없어진 베이스라인은 아카이브에 장기 보관할 수 있고, 필요할 때 다시 필터를 통해 찾아 복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리뷰 기능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검토하고 품질을 확인하는 절차를 하기 위한 기능으로 트레이스.스페이스에서는 특정 요구사항이나 테스트 케이스를 선택해 리뷰 요청을 생성하는데, 이때 검토 기한이나 리뷰어를 지정할 수 있고, 리뷰어는 요구사항의 세부 내용이나 변경 이력을 추적하고 커맨드를 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리뷰 커맨드를 하고 싶은 곳을 하이라이팅하여 남길 수 있고, 모든 피드백과 수정 내용은 자동으로 리뷰 스태츠나 파티시펜트 스태츠로 기록합니다. 이번에 보여드린 것은 트레이스.스페이스의 또 다른 강점으로 인테그레이션스 및 API입니다. 이미 쓰고 있는 지라, 자마, 깃, 독스 같은 요구사항 프로젝트 엔지니어링 도구들을 트레이스.스페이스와 API를 연결해서
산재된 정보를 하나의 중앙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라와 연동하면 요구사항과 테스트 그리고 링크 정보를 외부 이슈 트래거와 주고받을 수 있어 자동으로 동기화가 가능하고 젠키스 같은 CI/CD 도구와의 API 연동으로 품질 상태를 한 번에 볼 수 있어 장애 분석과 릴리즈 판단이 빨라집니다. 이렇게 트레이스다 스페이스는 인테그레이션 및 API 덕분에 기존에 사용하던 툴 환경을 유지하면서 트레이스다 스페이스를 통해 전체 개발 프로세스를 한눈에 관리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다음 이민준 주임 및 다음 세션 2에서 트레이스다 스페이스 워크플로우 데모를 진행할 예정이 있어 계속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트레이스 스페이스의 간단한 기능 설명을 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사전 등록 단계에서 미리 남겨주신 질문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질문들을 쭉 보다 보니 공통적으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포인트가 몇 가지로 모였는데요. 그래서 질문 하나하나 읽기보다는 맥락에 맞게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드비머를 이미 사용 중인 환경에서 이번 웨비나에서 소개된 기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드비머의 기능을 덧붙이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트레이스다 스페이스를 별도의 AI 요구사항 관리 레이어로 함께 사용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흐름을 보면 기존의 코드비머에 들어있는 요구사항이나 테스트 아이템을 API를 통해 트레이스다 스페이스로 가져와서 한 번 더 구조화하고 검증합니다. 그 다음에 정리된 결과를 다시 코드비머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AI가 요구사항 타입이나 문맥을 기준으로 불명확한 표현이나 누락 가능성을 짚어주기 때문에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수작업으로 정리하는 부담이 많이 줄어듭니다. 다만 한 가지 명확히 짚고 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코드비머 자체에 AI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 해당 부분은 향후 로드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AI 기반의 분석이나 검증을 쓰시려면 트레이스다 스페이스와의 연동 구조가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 되겠습니다. 이 질문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AI가 어디까지 판단하느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윤리적 AI 관점에서 정확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질문이었는데요. 트레이스다 스페이스의 AI는 요구사항을 대신 결정하거나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AI의 역할은 판단이 아니라 보조와 검증에 가깝습니다. 기존 요구사항과 변경 이력 그리고 항목 간 연결 정보를 바탕으로 구조화된 초안이나 추적 관계 후보를 제안하고 놓치기 쉬운 부분이나 불일치 가능성을 표시해주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점은 AI가 제안한 결과는 전부 사용자가 직접 보고 선택할 수 있고 승인되지 않은 AI 결과가 그대로 산출물로 확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 환경에서도 AI가 마음대로 바꿔버릴까 불안하다는 걱정보다는 검토할 포인트를 더 빨리 보여준다는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조금 더 실무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존 ALM 환경과 AI 기반 요구사항 도구를 함께 쓸 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건 필드 구조나 워크플로우 그리고 추적 모델이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 상태에서 무리하게 양방향 동기화를 걸면 오히려 충돌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장드리는 방식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먼저 표준 필드와 추적 구조를 정리하고 초기에는 단방향 신고로 안정화 구간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ALM은 승인과 관리, AI 도구는 구조와 분석이라는 역할을 명확히 나누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기존 프로세스를 흔들지 않으면서도 AI의 장점을 단계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적성과 변경 관리 방식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트레이스다 스페이스는 그래프 기반 통합 데이터 모델을 사용하고 있어서 요구사항, 테스트, 변경 항목 간 관계를 양방향으로 바로 따라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베이스라인입니다. 모든 항목은 변경 시점마다 베이스라인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변경이 발생하기 전 상태가 어땠는지를 그 시점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 이력이 많고 규모가 큰 프로젝트일수록 이 부분에서 체감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네, 사전 질문은 이 정도로 먼저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우리 환경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더 보고 싶으시면 뒤에서 이어지는 데모를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겁니다.
그럼 이제 데모 세션을 함께 보면서 이 흐름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슬랙슨 이민준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트레스타 스페이스가 요구사항을 자동으로 구조화하고 테스트 및 영향 분석, 그리고 추적성을 자동 생성, 검증하는 전체 엔드-투-엔드 워크플로우를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모에서는 고난도의 가상철도 OEM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트레스타 스페이스에 AI가 요구사항을 구조화하고 이해하는 단계부터 AI 기반의 품질 검증, 테스트 케이스, 자동 생성과 트레스 그래프까지 자동으로 생성하는 전체 흐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인 철도 OEM 요구사항 수신 단계입니다. 화면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우선 철도 차량의 TCMS 제어, 제동 시스템, 통신 네트워크 등 상당히 범위가 넓은 문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문서를 기반으로 실제 기업에서 엔지니어가 처음 요구사항을 전달받은 상황과 동일하게 자연어로 작성된 여러 개의 고수준 요구사항을 트레스다 스페이스에 입력하는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특별히 사람이 사전 구조화하거나 정형화된 형식을 맞출 필요 없이 일반적인 워드나 PDF와 같은 파일 형태로 그대로 입력하여 자동으로 아이템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트레이스다 스페이스에 요구사항 문서를 업로드하고 타입을 지정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전체 문서의 내용을 스캔하면서 요구사항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분류하여 아이템들이 자동으로 생성되게 됩니다. 다음은 요구사항 구조화입니다. 트레이스다 스페이스에서는 자동으로 분류된 아이템 요구사항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타입을 지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트레이스다 스페이스의 AI가 요구사항을 분석해 요구사항을 자동으로 해당 타입에 맞게 수정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데모 환경으로 돌아와 실제 아이템 타입을 생성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템 타입 생성을 위해 설정에서 아이템 타입에 들어가 줍니다. New 타입을 눌러 새로 생성할 아이템 이름을 레일웨이 OEM으로 지정하고 Create를 눌러 계속 타입의 상세 설정을 진행합니다. 식별자를 지정해줘야 되는데 식별자는 ID에 프리픽스로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AI 인스트럭션입니다. 트레이스다 스페이스는 AI 요구사항을 통합 플랫폼으로서 타입별 AI 인스트럭션 또한 지정할 수 있는데 타입의 AI 인스트럭션을 지정하게 되면 AI가 해당 타입의 아이템을 생성, 수정할 때 해당 지침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데모에서 철도 OEM 요구사항을 수신하였기 때문에 철도 산업 관련 표준들을 사용하여 지침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트리뷰트를 추가하겠습니다. 네임을 지정해주고 어트리뷰트 또한 AI 인스트럭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필요한 어트리뷰트 또한 계속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어트리뷰트를 보면 Generate with AI가 있습니다. 해당 토글을 활성화하게 되면 아이템을 생성할 때 AI가 내용을 생성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타입을 아이템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변경이 끝나 확인해 보면 타입 생성 시 Generate with AI를 하였기 때문에 비어있는 필드는 트레이스다 스페이스의 AI가 아이템의 내용을 읽어 자동으로 상태와 우선순위를 지정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구사항 설명 및 재정의입니다. 트레이스다 스페이스에서는 AI를 이용하여 아이템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의미는 같지만 보다 명확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AI를 이용하여 특정 아이템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데모 환경으로 넘어가 방금 전 문서 파일로 불러온 아이템들의 내용을 개선하고 아이템에 요약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할 내용이 있는 필드에서 AI 아이콘을 클릭하고 리제너레이트를 눌러 내용 개선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던 내용보다 더 길고 명확하게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세이브를 눌러 변경된 내용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정 아이템에 대한 내용 요약입니다. 트레이스다 스페이스에서는 AI 채팅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을 활용하여 아이템의 내용을 보시는 것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스다 스페이스는 인코스 및 어스 규칙 세트를 사용하여 AI로 품질을 검사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여 사람이 일일이 읽고 수정하지 않아도 요구사항이 명확하게 작성되었는지 테스트 가능하고 추적 가능한지 즉시 검증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이템의 상세 정보를 보면 퀄리티에 12가지 개선 사항이 발견되었다고 뜨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눌러 확인해 보면 어스와 인코스 규칙을 기반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이 규칙을 기반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Fix Issue with AI를 누르게 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거된 사항은 빨간색으로, 내용을 기반으로 추가된 사항은 초록색으로 뜨게 되는데요. 어스와 인코스 규칙이 제대로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엑스포트를 눌러 규칙에 따라 개선된 내용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품질 검증 단계에서는 AI가 사전에 문제를 찾아주기 때문에 뒤 단계인 테스트 케이스 생성이나 변경 영향 분석의 정확도 역시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이제 품질 검증을 통과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모두 작성하게 되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리게 되는데요. 특히 철도 분야처럼 안전 요구가 높은 시스템에서는 테스트 절차 작성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람마다 작성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트레이스다 스페이스의 AI는 각 요구사항의 조건, 입력값, 시스템 동작, 기대 결과를 분석하여 테스트 절차를 자동으로 만들어냅니다. 다시 데모 환경으로 돌아와 현재 요구사항 아이템을 기반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해달라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청이 실행되면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Accept를 누르면 현재 요구사항들을 기반으로 하는 테스트 케이스가 잘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트레이스다 스페이스는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한 일관된 테스트 케이스 자동 생성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엔지니어링 팀의 문서 작성 시간을 크게 줄이고 테스트 일관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생성된 요구사항과 테스트 케이스가 실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트레이스 그래프를 통해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트레이스다 스페이스는 요구사항, 상세 요구사항, 설계 요소, 테스트 케이스, 변경 항목 간의 모든 관계를 그래프 형태로 구성해 줍니다. 트레이스 그래프를 보고 싶은 아이템에서 트레이스의 그래프 아이콘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관계를 그래프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트레이스다 스페이스에서는 이런 트레이스를 제안해 주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체 아이템의 내용을 읽고 현재 보고 있는 아이템과 관련된 연결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제안해 주는 기능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트레이스다 스페이스의 요구사항 구조화부터 테스트 케이스 자동 생성까지 워크플로우 데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션에서는 김진구 책임이 슬랙슨이 제안하는 에이전틱 SDLC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주제로 실제 엔터프라이즈 개발 환경에서는 에이전트 기반 SDLC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존 개발 프로세스를 트레이스 스페이스를 이용하여 어떻게 확장하고 자동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슬랙슨의 김준구입니다. 지금까지 세션 1과 세션 2를 통해 트레이서 스페이스가 제공하는 기능과 데모를 보면서 요구사항부터 테스트 케이스까지 어떻게 더 빠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런 기능들이 어떻게 AI 에이전트 기반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 구조 안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 즉 에이전틱 SDLC 레퍼런스 아키텍처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앞선 세션에서 보신 트레이서 스페이스의 요구사항, 테스트 케이스 생성 및 검증, 그리고 AI를 활용한 기능은 사실 에이전틱 SDLC의 출발점이자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 요구사항과 테스트 케이스가 어떻게 코드, 설계, 품질, 컴플라이언스 에이전트들과 어떻게 연결되고 전체 SDLC가 하나의 자동화된 엔드-투-엔드 흐름으로 구성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왜 지금 AI 에이전트 기반 SDLC가 필요한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즘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제품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릴리즈 주기는 짧아짐과 동시에 협업해야 하는 인원은 수십 명에서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요구사항 변경은 정말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시장 변화, 고객 피드백, 새로운 규제들과 같은 외부 요인들은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내내 지속적인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기존 방식으로 감당하기에는 이제 정말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자체가 사람 중심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사람 중심 개발 방식이 가진 구조적인 한계입니다. 수십 년 동안 SDLC라고 하면 사람이 직접 요구사항을 작성 및 분석하고 테스트를 수행하고 거기에 따라 문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리고 변경이 생기면 그 영향 범위를 일일이 손으로 추적하는 방식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반복 작업이 계속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면 요구사항, 설계, 코드, 테스트 사이의 일관성은 조금만 관리가 느슨해져도 관리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인력을 아무리 더 투입해도 생산성에 비례해서 늘지 않는 이른바 스케일링 한계도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IS2626이나 ASPICE와 같은 각종 규제 준수 요구사항까지 늘어나면서 사람만으로는 이 모든 걸 관리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개발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지금이 AI 에이전트 시대의 전환점인지를 보면 최근의 LLM, 즉 대규모 언어 모델들은 이제 단순히 텍스트를 잘 만들어내는 도구 수준을 넘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 및 협업까지 할 수 있는 레벨까지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AI가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면 물론이고 코드를 수정하거나 설계를 업데이트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더해 피트론 AI와 같은 온프레미스 AI 인프라가 등장하면서 데이터 보안 문제 및 비용 문제, 그리고 규제 준수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훨씬 보안성을 유지하면서 AI를 개발 프로세스에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도 매우 명확합니다. 변경은 계속 늘어나고 품질 기준은 더 높아지고 인력은 부족한 상황에서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되는 작업은 가능한 한 AI 에이전트가 맡아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은 사람 중심의 SDLC에서 AI 에이전트 중심 SDLC로 넘어가는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기존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은 정확히 무엇이 문제였길래 우리가 AI 에이전트 기반 SDLC로 전환해야 하는가? 네, 사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변화의 핵심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자는 게 아니라 기존 방식이 가지고 있던 구조적인 한계들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는 기존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이 한계들이 단순한 인력 확충이나 기존 도구로는 해결되지 않는지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수작업 중심 프로세스의 한계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개발은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 너무 많습니다. 요구사항이나 테스트 케이스들을 만들고 문서를 업데이트하거나 변경이 있을 때마다 영향 범위를 수작업으로 추적해야 했습니다. 이런 작업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람마다 방식과 품질이 달라서 일관된 결과를 기대하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프로젝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수작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개발자는 창의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푸는 데 집중하지 못하고 반복적이고 관리적인 작업에 대부분의 시간을 소모했습니다. 결국 이런 수작업 중심 구조는 지금처럼 복잡하고 변화가 빠른 개발 환경을 버티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는 요구사항, 설계, 코드, 테스트, 그리고 문서가 모두 서로 맞물려 해 하나의 체인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변경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각 산출물은 서로 다른 도구와 여러 담당자에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적합성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요구사항이 바뀌었는데 테스트 케이스가 그대로라든지 코드는 수정되었지만 문서는 업데이트 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지금도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불일치가 한두 번이면 괜찮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누적되고 결국 프로젝트 후반부에 큰 문제나 비용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품질 저하나 일정 지연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스케일링의 한계입니다. 이 문제는 프로젝트와 조직의 규모가 커질 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요구사항 수가 100개일 때와 10,000개일 때, 테스트 케이스가 50개일 때와 5,000개일 때, 이때 관리해야 할 복잡성은 단순히 수치상 100배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매우 높게 증가합니다. 하지만 사람 중심 개발 방식은 규모가 커졌을 때 생산성이 그만큼 비례해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인력을 2배에서 3배로 늘린다고 해서 생산성이 2~3배로 증가하지는 않고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게다가 규모가 커질수록 일관성 문제, 변경관리 문제, 품질 관리 문제가 동시에 커지기 때문에 사람 중심 방식의 한계는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기존 SDLC 모델은 조직이 커지고 법조성이 증가할수록 효율적으로 스케일링을 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지점에서 AI 에이전트 기반 SDLC가 왜 필요한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존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이 가지는 구조적인 한계와 왜 지금 AI 에이전트 기반 SDLC가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이어지죠. 그렇다면 에이전틱 SDLC가 무엇인가? 이제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에이전틱 SDLC는 한마디로 말하면 AI 에이전트가 SDLC 전체 과정을 직접 수행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스스로 판단까지 해가며 움직이는 새로운 개발 모델입니다. 기존 SDLC는 요구사항 분석, 테스트 케이스 생성, 코드 리뷰, 문서와 같은 정말 많은 작업들을 사람이 직접 해왔습니다. 하지만 에이전틱 SDLC에서는 요구 분석 에이전트, 테스트 에이전트, 코드 생성 에이전트, 그리고 품질 에이전트 등이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자동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에이전트들이 서로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협업하면서 하나의 자연스러운 개발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에이전틱 SDLC의 기본 개념입니다. AI 에이전트들이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자동으로 일하고 서로 협업하면서 하나의 개발 흐름을 만들어가는 모델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들이 어떻게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 무엇이 에이전틱 SDLC를 가능하게 만드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AI 에이전트들이 가진 3가지 핵심 능력입니다. 첫 번째는 자율성입니다. 에이전트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목표를 주면 스스로 작업을 쪼개고 실행하고 결과까지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는 협업입니다. 요구사항 분석 에이전트가 만든 결과를 테스트 에이전트가 이어받고 테스트에서 발견된 이슈는 다시 코드 에이전트가 해결하는 식으로 에이전트 간 협업이 사람의 지시 없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 지속학습입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할수록
요구사항, 테스트, 코드 패턴들이 계속 쌓이면서 에이전트들은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점점 더 조직에 맞게 학습하고 정교하게 진행해 갑니다. 즉, 쓰면 쓸수록 더 잘하는 팀원이 되는 셈이죠. 그럼 사람 중심 SDLC와 에이전트 중심 SDLC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역할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기존 방식에서는 사람이 모든 단계를 직접 수행했다면 에이전틱 SDLC에서는 AI 에이전트가 대부분의 반복 작업과 분석을 자동으로 수행하고 이때 사람은 방향을 설정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고난이도의 설계나 검증과 같은 전략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의 사람이 일을 모두 수행하는 역할이었다면 에이전틱 SDLC에서는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역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가져오는 효과는 정말 큰데요. 개발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거나 요구사항, 설계, 코드 간 일관성은 훨씬 더 잘 유지가 되면서 테스트와 품질 관리도 자동화가 되고 스케일링의 문제까지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에이전틱 SDLC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새로운 기본 구조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체적인 에이전틱 SDLC의 핵심 구조 요소는 어떻게 될까요? 에이전틱 SDLC에서는 요구사항 생성 및 TC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에이전트가 출발점을 잡아주고 품질 검증 에이전트가 전체 과정의 문제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설계 모델링 에이전트가 시스템 구조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하고 코드 생성 리뷰 에이전트가 실제 구현을 도와주며 컴플라이언스 문서화 에이전트가 필요한 문서를 자동으로 정리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케스트레이션 에이전트가 이 모든 흐름을 이벤트 기반으로 시스템 레벨의 문제점을 조치하거나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에이전틱 SDLC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를 실제 도구 관점에서 어떻게 해당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트레스타 스페이스가 요구사항과 TC 생성을 담당합니다. 자연어로 된 요구를 구조화하고 그 요구를 기반으로 한 테스트 케이스와 시나리오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즉, 에이전틱 SDLC의 출발점과 기본 데이터 흐름을 만들어주는 핵심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코드 센터입니다. 트레스 스페이스에서 정리된 요구와 테스트 조건을 참고해서 코드 구현을 자동으로 도와주고 생성된 코드나 기존 코드를 분석해서 자동 리뷰와 품질 점검까지 수행합니다. 개발 단계의 자동화와 생성성 향상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델 센터는 설계와 문서화를 담당합니다. 코드나 요구사항 변경사항을 반영해서 시스템 구조나 다이어그램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해주고 설계와 구현이 어긋나지 않도록 적합성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LLM 리소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도구들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체 자동화 흐름을 위해서 사람이 직접 검증하는 단계가 들어갑니다. AI 에이전트가 대부분의 반복 작업과 분석을 대신해 주지만 최종적인 의사결정과 중요한 검증은 사람이 직접 함으로써 품질과 책임을 확보하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트레서 스페이스, 코드 센터, 모델 센터, 그리고 사람 검증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에이전틱 SDLC와 하나의 완성된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각자 도구마다 수행하는 역할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트레타 스페이스는 이전 세션들에서 설명했다시피 여러 AI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것은 사람과 AI 에이전트가 함께 일할 수 있는 공통의 언어, 그리고 공통의 지도를 제공하는 역할입니다. 기존 조직들을 보면 요구사항은 보통 코드 뷰어나 자마 혹은 컴플레인스에서 흩어져 있고 이슈는 지라, 코드는 기세, 테스트는 엑셀이나 다른 도구에서 따로 관리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정보가 각각 다른 곳에 산재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최신 정보가 무엇인지, 각 정보들의 추적성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누구도 자신있게 말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트레타 스페이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DLC의 전 단계인 요구사항, 리스크, 설계, 테스트, 결함, 변경 이래까지 이 모든 걸 하나의 통합된 데이터 모델로 관리합니다. 말 그대로 이 프로젝트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단일 진실 공구원, 즉 SSOT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AI 에이전트 D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판단할지 명확해야 합니다. 트레이서 스페이스가 바로 그 기준을 제공하기 때문에 요구 분석 에이전트, 테스트 생성 에이전트, 코드 리뷰 에이전트 등 여러 에이전트들이 모두 동일한 데이터를 바라보고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트레이서 스페이스는 에이전틱 SDLC에서 AI 에이전트들이 협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고 사람과 AI가 같은 정보를 보면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앙 허브이자 공통 언어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레이서 스페이스가 에이전틱 SDLC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AI 드리븐 서제스트 트레이스, 즉 AI 기반 자동 트레이스 제한 기능입니다. 네, 우리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요구사항, 테스트 케이스, 코드, 리스크, 결함의 추적성을 일일이 손으로 찾아가면서 트레이스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들고 누락도 자주 발생하면서 무엇보다 사람이 직접 해주는 반복 작업이라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트레이서 스페이스의 AI 드리븐 스트레스 트레이스는 이 부분이 거의 자동화가 됩니다. AI가 요구 내용을 이해하고 연관된 가능성이 높은 테스트 케이스나 코드 변경, 리스크, 결함 등을 분석해서 이 요구는 이 테스트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와 같은 식으로 트레이스 후보를 자동으로 제안해 줍니다. 물론 최종 선택은 사람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AI가 먼저 가능한 연결 관리를 제시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검토하고 승인하기만 하면 되고 그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실수도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이 기능은 트레이스를 만들어야 하는 규제 준수 환경에서 큰 효율을 주고 개발 흐름이 더 커지고 복잡해질수록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트레이스 관리 부담을 AI가 대신 짊어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AI 드리븐 트레이스는 사람 중심 SDLC에서는 절대 확장하기 어려운 트레이스 관리 자동화를 에이전틱 SDLC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는 핵심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코드센터가 맡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바로 코드 생성과 개발 작업을 대신 수행해주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요구나 테스트가 정리되더라도 결국 그걸 실제 코드로 구현하는 작업은 모두 사람이 직접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코드센터에서는 그 과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AI 에이전트가 요구와 테스트 내용을 이행한 뒤 그 요구를 만족하는 코드 초안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결국 코드 컨트롤러 서비스 로직, TDO, 테스트 코드까지 기본 코드를 스스로 생성해주기 때문에 개발자는 처음부터 코드를 직접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코드센터는 단순히 코드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끝나지 않고 이미 있는 코드를 읽어가면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잠재적인 버그나 보안 문제가 있는지를, 혹은 그 더 좋은 설계 방식이 무엇인지까지 AI 기반 리뷰 형태로 자동 제안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개발자는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작업에서 벗어나 더 중요한 설계나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고 전체 개발 속도가 자연스럽게 빨라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코드센터에서는 에이전틱 SDLC에서 실제 코드를 만들고 이해하고 계산하는 역할을 하는 구현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실제 코드센터에서 트레이서 스페이스의 MCP 서버를 통해 에이전트가 그 요구사항을 검색하거나 그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직접 소스 코드 구현을 하는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데모를 보시면 먼저 코드센터의 MCP 서버의 설정을 통해 트레이서 스페이스 MCP 서버와 연동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연결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결이 이루어지면 프롬프트에서 에이전트에게 명령을 지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명령은 트레이서 스페이스에 있는 아이템 중에 우선순위가 높은 하이인 아이템들만 찾기를 원하는 명령입니다. 네, 보시면 실제 하이인 아이템들이 검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트레이서 스페이스에 가보시면 네, 하이인 아이템을 검색해서 보면 보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3개의 아이템이 검색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HAID를 가진 아이템에 대한 스테이터스가 뭔지도 바로 검색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당 아이템의 디스크립션, 설명 개요 부분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트레이서 스페이스를 가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스테터스 드래프랑 그리고 디스크립션이 동일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요구사항을 읽어서 해당 요구사항에 맞게끔 소스 코드를 초안을 작성해주는 부분입니다. 해당 내용을 읽고 AI가 그에 맞게끔 분석을 진행해서 분석이 완료가 되면 보시는 것처럼 소스 코드를 구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제 소스 코드를 구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델 센터가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바로 지식을 통합하고 구조화하는 기능입니다. 개발을 하다 보면 요구, 설계, 코드, 테스트가 각각 따로 흩어져 있고 사람 머릿속에만 있는 지식도 정말 많습니다. 왜 이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지, 어떤 모듈이 어디에서 의존하는지, 그리고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는 정보들인데 모델 센터는 이런 흐릿해진 정보들을 하나의 구조로 모아주고 시스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공통된 그림을 만들어줍니다. 코드나 요구가 바뀌면 그 변화가 어떤 구조적 영향을 미치는지 자동으로 반영하고 복잡한 시스템을 사람과 에이전트가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이나 다이어그램, 구조표로 재구성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시스템 전체 그림이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가 되고 설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구현이 왜 다른지를 이와 같은 문제점이 확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AI 에이전트들도 이 구조화된 지식을 기반으로 더 정확하고 더 빠른 정보를 바로 판단해서 협업할 수 있게 됩니다. 요약하면 모델 센터는 흩어져 있던 개발 지식을 하나로 체계로 엮어주고 SDLC 전반에 이해할 수 있는 공통의 구조화된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에이전틱 SDLC의 지식 기반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에이전틱 SDLC가 무엇이고 왜 지금 이 방식이 필요한지 그리고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에이전트는 반복적인 작업과 분석을 맡아 개발 흐름을 자동화하고 사람은 더 중요한 판단과 결정, 설계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생산성 향상을 넘어서 조직의 품질, 일관성, 그리고 스케일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이 바로 트레이서 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한 AI 에이전트 생태계입니다. 에이전틱 SDLC는 선택이 아니라 앞으로의 개발 조직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 조직의 SDLC 혁신에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